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마지막이다라고 강조하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됐을 것일까요?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살펴보시죠. 딸치기 시도 중단하라! 입법 국제 파괴 민주당은 박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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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이렇게 부도한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조직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조직 폭력배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 이런 일 하라고 지난 총선에 의석을 많이 준 겁니까? 의회 독재, 신문 독재, 공수처법 비판한다. 지금 뭐라 그랬어? 지금 뭐라 그러냐고? 뭘 그랬어? 누가 오졌다 했는데? 누가 때렸는데? 우리가 누구냐? 아니 지금 차량 법안을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네? 아무 상의나 이제는 통보도 없이 이런 식으로 법사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회가 이렇습니다, 지금. 마치 앞선 패스트트랙 국면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이 어제 국회에서 또 벌어진 겁니다. 일단 이재명 기자, 공수처법 개정안, 대통령의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뭐길래 야당이 이렇게 안 된다며 막아서고 있고 여당은 왜 이렇게 쪽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공수처 출범을 약속한 건 많이 지났죠. 원래 7월 달에 출범을 하는 게 맞았었지만 지금 이제 한 반년까지 되는데 가장 문제는 공수처장입니다.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냐면 여야가 이제 추천하고 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대법원 등등이 이제 참여해서 뽑는데 야당 인사가 2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그런데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7명의 위원 중에 6명이 찬성하도록 했고 야당 의원이 2명이기 때문에 그중에 1명은 반드시 여당 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천하든 누구든 하여튼 여당 쪽과 같은 입장을 표명해야만 공수처장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러면서 계속 야당 의원들과 여당 의원들, 여당 추천위원들 간에 의견이 이제 충돌하면서 지금까지 공수처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제 충돌이 일어났던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장의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사실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여당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고 거기서 공수처장 추천위를 다시 밀도 있게 논의를 하자. 공수처장을 누구를 추천할 것인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직후에 다시 이제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당에서 일단 법사위에 공수처장을 여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그런 이제 개정을 올리면서 이제 충돌을 벌여졌던 거고 사실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저거를 바로 개정안을 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건 조정위를 신청했죠. 안건 조정이 뭐냐면 제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을 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6명을 구성을 하는데 거기도 또한 야당의 비토권을 법으로 보장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6명 중에 3분의 2, 그러니까 4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여야가 3명씩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안건 조정위에. 그것도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놨는데 이번에는 또 법사위 위원장이 윤정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여당은 3명이 들어가고 야당 3명 중에 1명을 최강호 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열린민주당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야당이냐, 실질적인 여당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또 안건 조정위 자체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이 여야의 어쨌든 인원수 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벌어진 문제지만 야당 비토권이 계속 무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저렇게 어제는 이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오늘은 본회의 앞에서 지금 계속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기자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줬는데 여야 두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박수현 전 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몇몇 조간신문에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야당의 의견은 필요 없다. 야당을 아예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습니까? 벌써 저게 공수처의 주장은 1996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던 이야기고 또 저희 민주당이 제 기억에도 야당 시절에 쭉 해왔던 이야기여서 여야 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런 것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과 공수처에 대한 공약이 있었고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왜 시간을 안 주냐고요? 시간을 얼마나 더 드립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기자 일목요연에 잘 설명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4+1의 어떤 정상적 어쨌든 뭐 그런 구조로 이걸 통과를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때 국민의힘이 왜 그 논의 구조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들어와서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안들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시키고 그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 뭐하러 버팁니까 그거를? 실리적인 택해야지. 그런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1 시스템에서는 지금 이재명 기자 설명하신 비토권이라는 걸 소위 야당을 위해서 배려를 했어요. 지금 차이가 뭐냐면 그 공수처가 되면 25명의 검사로 이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처장은 될 수 있으면 민주당은 좀 판사 출신으로 좀 해달라 하자 이런 것이고 그 국민의힘은 둘 다 검사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합의안이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힘에서 밀려서 이 정황까지 올 거 뻔히 알면서 그러면 민주당이 원하는 판사 1명, 2명 추천할 때 1명을 넣어주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선택하지 않고 야당이 추천한 판사 출신 하나 선택하고 그다음에 대한변호사협회나 이런 곳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분 한번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그 둘 중에 올리면 민주당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왜 타협의 실리를 찾지 못하는지 그게 저는 국민의힘한테 너무 안타깝고 어차피 필리버스터하고 해봐야 결국 통과될 텐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입법 독재한다라고 국민에게 고자질하는 성과를 거둘 줄 모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리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이번에는 야당의 김병민 비대위원께 질문 드리겠는데, 네. 자, 야당에서는 지금 쪽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라는 지적과 관련해서 쪽수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또 오늘 조간신문 중에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 국면에서도 야당이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도 그러더니 이번에서도 또 쪽수 탓을 하고 있다. 야당이 무기력한 게 쪽수가 적을수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무능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비판이 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장 추천에 관련돼서는 지금 박수현 대변인께서 야당이 협상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충분하게 무언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 추천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지만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여당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공수처장을 사실은 공수처를 출범하게 되는 과정은 지금 국민의힘, 과거에 있었던 보수정당에서 수차례 반대해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공수처를 출범할 수밖에 없다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한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출범시킬 때만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찍어내게 한다는 여러 가지 정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국면 전환용으로 야당을 완전히 배제시킨 채 여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를 가져가려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야당과 어렵고 힘들더라도 손을 잡고 중립적인 인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다 배제한 채 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적으로 본인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게 된다면 이를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권력기관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굉장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전합니다. 예, 여야의 입장 나란히 들으셨습니다.